재해보상 청구권도 5년인데 다만 요재 간부는 3년이에요. 요재 간부는 3년입니다. 요양, 재활, 간병, 부조, 요재 간부는 3년입니다. 자, 연금 청구권은 연금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망, 사망, 퇴직, 뭐 그랬을 때 연금을 받는 것이 이 연금이고요. 재해보상 청구권은 보상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재해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상을 당하거나 그다음에 순직을 하게 되면 보상도 받고 연금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은 연금 청구권으로 이제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상받고 치료하고 이런 것은 재해보상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시효는 5년, 대신 요재 간부는 3년. 자, 경찰공무원의 징계를 보시면요. 자, 경찰 기관장은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하급기관으로부터 징계 의결 요구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가행규정으로 넣어놨습니다. 가행규정으로 넣어놓은 것이 이 기관장 맘대로 짬 시키지 못하도록. 그래서 징계 사유가 있어. 그럼 징계 의결 요구해야지. 그래서 가행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에는 그 아래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에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역시 요구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나 재산상 이익 관련된 그런 잘못을 했으면 그것까지 다 뜯어내게끔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해놨고요. 자, 징계 시효가 최근에 바뀐 사항인데 성금 기타로 해서 10년, 5년, 3년이죠. 10년, 5년, 3년. 그래서 성범죄, 성폭력, 성범죄, 성희롱 이것은 징계 시효가 10년이고요. 금품 관련된 거, 뭐 금품, 재산상 이익 관련된 것은 5년이 징계 시효고요. 그 밖에는 3년. 그 밖에가 기타지 뭐. 그래서 성금 기타 10년, 5년, 3년. 성금 기타 징계 시효. 성금 기타 10년, 5년, 3년. 자, 그 아래 자, 징계권자를 보시면 경기 중임입니다. 경기 중임. 이 경기 중임이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 경징계는 기관장, 중징계는 임용권자예요. 이게 이 징계권자도 그렇고 나중에 징계 집행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소속 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가보시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쭉 중징계죠. 중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임용권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경징계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후에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징계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에 그 기관장이 하라는 거 그것은 경징계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죠. 경징계는 기관장, 중징계는 임용권자, 중임. 그래서 경기 중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자, 3번에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경찰청장 제청으로 행안부 장관과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하고 4번에 총경 경정의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 임용권하고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임용권하고 똑같습니다. 그 임용권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하잖아요. 원칙. 그래서 이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 이런 거 대통령이 하는 거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또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경 이상은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것이고 경정의 신승면 임용권에서 경정의 신승면은 또 대통령이 하고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하지만 경정의 신승면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이 징계 면직도 면직이기 때문에 신승면 경정의 신승면 면직 해임 파면 대통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그런 것이고 다만 재청권자가 달라. 재청권자가 임용하고 이 징계랑 달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뭐 특별 규정이니까 징계는 이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것은 최종적으로 좀 보세요. 이 재청권자가 조금 다릅니다. 자, 4번도 역시 총경 경정의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이 합니다. 이게 임용권으로 가보시면 임용권에서 총경 이상은 대통령이 해요. 근데 총경에
휴직 전 강등 정복은 경찰청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기 강등 정직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죠. 또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해요. 대신 경정의 신승면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여기 강등 정직 이 신승면은 아니잖아요. 또 경정의 휴직복 전파는 시도청장이 하는데 휴직복 전파에도 강등 정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경정은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니까 경찰청장으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 임용권하고 연동시켜 놓은 거예요. 연동시켜 놓은 것인데 다만 재청권자가 조금 다른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딱 얘기해보면 엄청 헷갈리시니까 다 징계 집행도 똑같이 경기 중임이에요. 징계 집행 똑같이 경기 중임입니다. 그래서 자 경징계,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징계 등을 집행해야 됩니다. 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가 이게 기관장이거든. 징계위원회 설치돼 있는 그 기관장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징계는 15일 내 기관장이 집행하는 것이고, 자, 그 아래 중징계는 중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이제 경기 중임, 임용권자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기관장이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사람이 이제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고요. 이 사람이 임용권자한테 넘겨줘야 돼. 그러니까 지체 없이 임용권자한테 보내고 제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용권자가 15일 내 집행합니다. 그래서 거기 중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아래 임용권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서 해당 징계 등 처분을 제청해야 되고 그러면 니은의 중간에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가 15일 내 의결서 사본에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서 대상자에게 보낸다. 이게 집행이거든요. 이 처분 사유 설명서 첨부해서 보내는 것이 이게 집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용권자가 15일 내에 집행하는 것이죠. 중징계는. 그래서 다시 한번 경징계는 기관장,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 기관장이 15일 내에 집행하고 중징계는 임용권자가 15일 내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장, 이 의결을 요구한 자가 지체 없이 임용권자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임용권자가 15일 내에 집행해야 합니다. 자, 아래 징계 종류를 보시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게 이제 중징계고요. 그 아래 감봉, 견책이 경징계죠. 그래서 거기 크기를 달리 해놓은 것이 그 두 개를 비교하라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견책, 감봉이 경징계, 나머지가 이제 중징계입니다. 자, 견책, 감봉부터 보시면 견책은 그냥 훈계하는 거예요. 그냥 훈계하는 겁니다. 자,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을 까는 것이고요. 자,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 직무 자체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이 감봉은 이 직장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무실은 계속 나가지만 봉급만 까는 것이고 정직은 아예 나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보수는 전액을 깝니다. 전액을. 정직은 보수는 전액을 깝니다. 자, 그러면서 견책은 추가적으로 승진 승급 제한이 6개월, 감봉은 12개월, 정직은 18개월 승진 승급 제한이 걸립니다. 자, 강등은 정직 3개월 플러스 계급을 하나 깝니다. 강등은 계급을 하나 까고 추가로 정직 3개월의 효과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해임 파면 전체가 다 신분을 박탈하는 것인데 그리고 향후 경찰관 임용 불가도 똑같아요. 두 개가. 그 대신 퇴직급여 제한이 있는 것이 파면이고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것이 해임입니다. 그러니까 해임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파면은 퇴직급여를 얼마나 까느냐. 퇴직급여가 있고 수당이 있어요. 퇴직급여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퇴직수당은 별도로 그냥 소정의 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연금은 재직 5년 미만은 4분의 1을 까고 얼마 안 되니까 재직 5년 미만은 4분의 1을 까고 재직 5년 이상은 많이 이제 충분하니까 2분의 1 원래대로 깝니다. 퇴직수당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까요. 재직기간 상관없이. 근데 해임은 퇴직급여를 안 까요. 대신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유용 여기에 관련되면 파면의 절반을 깝니다. 그래서 재직 5년 미만이면 8분의 1, 재직 5년 이상이면 4분의 1을 까고요. 퇴직 수당은 원래는 안 까는데 금품 향수 공금 횡령 유용일 때는 재직기간 상관없이 4분의 1을 깝니다. 그래서 해임은 원래 안 까는데 이 공금 횡령 유용, 금품 향수 이런 때는 금품 관련될 때 이런 때는 파면의 절반을 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맨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승진 승급이
아까 견책, 감봉, 정직이 6개월, 12개월, 18개월 제한되지 않습니까? 근데 승진, 승급 추가 제한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6개월입니다. 그게 금품, 향수, 공금, 횡령, 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성매 이걸로써 징계를 먹으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승진, 승급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승진, 승급 제한기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기간이냐면 징계기간 그 자체, 즉 견책은 징계기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훈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대신 감봉은 감봉 1월, 2월, 3월, 정직은 정직 1월, 2월, 4월, 그다음에 강등은 정직 3월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큼은 또 승진, 승급 그대로 제한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에 징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승진, 승급 제한 기간을 하면 이 6개월, 12개월, 18개월 플러스 그다음에 금품, 향수, 공금, 횡령, 유용 이 추가 제한기간 6개월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징계 기간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징계 기간까지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 3개월을 받았어. 정직 3개월을 받은 다음에 승진, 승급이 제한되는 것이 몇 개월이냐라고 하면 정직 3개월까지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정직 3개월에다가 18개월에다가 그 다음에 이 금품, 향수수, 공급, 횡령, 유용, 뭐 소극행정, 음주운전, 성년성이면 6개월을 또 추가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 3개월, 3개월도 승진승급 제한기간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직 3개월을 받은 다음에 징계기간이 끝났다고 설명이 되면 징계기간, 정직 3개월은 계산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징계기간이 이미 끝났으니까 3개월이 지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는 18개월 플러스 6개월만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 징계위원회를 보시면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있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중앙징계위원회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경정, 그 다음에 보통징계위원회는 경감 이하입니다. 근데 그 경감 이하도 시도청에서는 경감 이하 전체를 할 수가 있고 경찰서 그 아래 경찰서에다가 경정 이상을 장으로 하는 이게 경찰서장이 경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나온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경위 이하입니다. 시도청은 경감 이하, 경찰서는 경위 이하. 그렇고요. 징계위원회 회의가 위원장과 그 다음에 기관장이 회의마다 지원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이죠. 그러니까 위원장을 합하면 5명 이상 7명 이하가 되는 것이고요. 민관위원회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징계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할 때는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 5일 전까지. 근데 그 밑에 그 밑에 것은 이제 경찰 감찰 규칙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감찰 조사 출석 요구를 할 때는 조사 3일 전까지. 그래서 감찰 조사하는 것보다 징계위원회가 훨씬 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5일 전까지로 확장을 시켜 놓은 겁니다. 감찰 조사는 3일 전까지, 징계위원회는 5일 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돼요. 자, 아래 소청심사위원회를 보시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구성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요. 위원장이 정무직이죠. 이 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정무직인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이 그냥 5명 이상 7명 이하 상임위원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무직입니다. 상임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연임이 안 되죠. 그냥 3년 연임 불가입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기 3년이고 그 다음에 겸직 불가입니다. 이게 다 상임위원이에요. 임기 3년. 그 다음에 겸직 불가 상임위원입니다. 상임위원만.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있고 비상임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공제의 문제집에 소청심사위원은 겸직 불가하고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어요. 왜냐 상임위원만 겸직 불가거든요. 그래서 위원이라고 하고 두리뭉실 뭉쳐서 그냥 얘기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임명을 보시면 위원장과 위원은 인사혁신처장 제청으로 총리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에요. 뭐 행안부 장관 하면 이제 틀린 지문이다. 왜냐면 소청심사라는 것이 인사에 관한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속하지 않는다면 제도는 있으다 마나 한 것이죠. 기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청심사위원회 의결이 제가 거기다가 안 적어놨는데 저기 제적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 소정 3위 출가죠. 소정 3위 출가. 자, 그리고 그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는 날로부터 30일 내 소정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처분 받으면 30일 내에요. 이게 기간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우리 형사사건 관련해서 징계 처분을 당하신 분이 소청 그 형사사건은 정식 재판을 막 했는데 소청 심사를 한 달 내에 제기를 못 해놔서 결국 형사만 무죄 처분을 받았는데 징계는 못 살아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소청심사 제기기간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청심사 청구 기간 30일 이내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